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에 OAuth 인증을 굉장히 쉽게 코드 변경하지 않고 적용시켜보자 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이 됩니다. 네. 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저스틴이고요.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이제 GitHub 그리고 링크드인 그리고 블루스카이 프로필이 있으니까 혹시나 소셜 미디어 쪽에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닷넷 얘기, 그 다음에 컨테이너 얘기, 그 다음에 애저 클라우드 얘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갑자기 고객사에 쳐다봤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증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요. 대략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화면이죠. 자, QR코드 한번 찍어보시고요. 자, 제가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너무 무시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혹시나 나는 오센티케이션과 오토라이제이션 그 두 가지 차이를 알고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은근히 또 복잡한 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한 60%, 한 70% 정도 분들께서 이제 알고 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조금 개념이 좀 헷갈리신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증의 이제 오센티케이션과 오토라이제이션 알고 있는 분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되셨으니까, 그럼 이제 ASP.NET 코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그 인증과 관련된 오센티케이션이나 오토라이제이션 관련된 구현을 직접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제 하실 텐데 아마 없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 내가 건들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이 인증 쪽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저는 아마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요가 더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있으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내 대신 인증 관련된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나는 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도 그 인증 관련된 서비스를 바로 붙일 수 있다면 나는 사용할 것이다 했을 때 아니요 하신 분도 있어요. 약간 셀프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자, 대부분은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인증이 되게 쉽다면 쉽고 되게 복잡하면 복잡하고 막 까다로운 건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인증 관련된 코드를 구현을 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이걸 누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라면 쓸 것 같아요. 저라면. 자, 이건 전적으로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다시 자,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인증과 관련된 오센티케이션 그리고 오토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훑어보겠다. 기본적인 컨셉을 아까도 한 3분의 1 정도 분들이 잘 아리까리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리뷰 차원에서 한번 훑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을 할 때 어떤 아키텍처 패턴을 활용을 하면은 별도의 인증 서비스를 따로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떤 아키텍처 패턴이 굉장히 유용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이 빌트인 인증, 이지오스라고 하는 그 인증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을까?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 3가지 정도를 데모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OAuthN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OSN은 사실은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OSN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구분을 지고 싶다면은 OSN, OSZ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 보통 OSN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Authentication은 인증이죠, 인증.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 하는 거죠. 로그인을 하는 게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Authorization은 인가, 권한 부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Authorization을 하려면 그 전에 이미 Authentication 단계가 끝났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럼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해서 내 시스템의 특정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페이지, 웹사이트에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드민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드민만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일반 사용자는 접근하면 안 되게끔. 뭐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이제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HTTP 상태 코드로 해보자면은, 치환을 해보자면 401, 40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1은 인증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403은 권한 부여, 인가가 실패했을 때,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uthentication, Authorization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401 에러가 상태 코드 이름이 unauthorized예요. 인증과 관련된 얘기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증이 안 됐다라는 게 401 에러. 그 다음에 권한 부여에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가 403 에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을 하죠. 자, 그럴 때 인증 방식은 가장 이제 흔하게 쓰이는 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인증을 구현할 때 이제 하죠. 그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UI 쪽에다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내지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로그인하는 거죠. 그러면 뒷단에서는 내가 입력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제 DB에서 유저 DB에서 막 셀렉트 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있으면 인증이 되는 거고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굉장히 단순화시킨 아키텍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UI 쪽에다가 사용자가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인증 API로 가서 인증 API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쿼리를 날리겠죠. 그래가지고 그 쿼리를 날라서 이제 데이터가 유저 레코드가 있으면 인증에 성공한 거고, 인증이 이제 없으면 레코드가 없으면 인증에 실패한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셀렉트잖아요. 셀렉트 어쩌고 저쩌고 where 유저네임 이꼴 패스워드 이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쿼리만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꽤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구현하기가 간단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악의적인 공격에 취약하다는 말하고도 되게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보안과 관련된 로직들을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원웨이로 해싱을 할 거냐, 투웨이로 해싱을 할 거냐, 그럼 해싱을 할 때 해싱 알고리즘을 얼마나 복잡한 단계로 집어넣어야 될 거냐, 뭐 솔트는 몇 단계를 집어넣어야 될 거냐,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패스 어택, 맨 인 더 미들 어택이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중간 뭘 또 해줘야 되느냐,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 위해서 HTTPS 프로토콜을 써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별의별 그 고민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즉 유지보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보안과 관련된 사고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증과 관련돼서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과연 이 인증 서비스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계속 붙여놓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없을까?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요 OAuth 방식입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스템에 인증 그 로직을 두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인증 서버 내지는 인증 서비스를 두고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죠. 맨 왼쪽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맨 오른쪽에 이제 API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중간에 OAuth 인증 서버 엔드포인터 두 개가 있습니다. Authorize랑 토큰 있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같은 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은 오소라이제이션 코드를 요청을 할 거예요. 오소라이즈 엔드포인트에다가. 그래서 오소라이제이션 코드를 받아옵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받죠. 그죠? 액세스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받은 다음에 그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API를 호출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요때 굳이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각각의 단계 어딘가에서 털렸을 때 어쨌든 액세스 토큰 자체가 인밸리데이트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API를 호출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액세스 토큰을 받는 과정에서 그 토큰 안에는 오소라이제이션, 즉 권한 부여와 관련된 클레임들이 잔뜩 들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단계를 거쳐서 이게 이제 OAuth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액세스 토큰은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만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리프레시 토큰을 갖고 다시 액세스 토큰을 새로 받은 다음에 그걸 API로 다시 호출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OAuth 인증 방식의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인증 서버 내지는 인증 서비스가 내 애플리케이션에 파가돼 있습니다. 그죠? 외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죠. 왜냐면 내가 인증 로직을 전혀 구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다만 OAuth 방식의 그 워크플로우가 쫙 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방식을 한 번쯤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은 토큰 받아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 구현을 위한 코드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구현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고칠 일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지 보수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OAuth 방식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아까도 이제 그림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OAuth 방식을 쓰는 최종 목표는, 그럼 이제 OAuth 방식을 뭘 쓰냐? 사실은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죠? 액세스 토큰만 받아오면은 이 액세스 토큰 갖고 우리가 백엔드 API를 계속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즉, 요 단계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앞단에 있는 저 수많은 단계들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귀찮단 말이에요. 자, 누가 나 대신 액세스 토큰을 받아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라는 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겠죠. 그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될 거고, 그게 이제 그 아이덴티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 대신 누군가 액세스 토큰을 받아주고 나는 그냥 그 액세스 토큰을 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내 코드를 수정하고 싶지 않아 라는 또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 코드를 수정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는 그 로직을 구현을 하느니, 나는 그냥 내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그대로 있고 어딘가 외부에 있는 인증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올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가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이 사람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 코드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과연 어떻게 이 인증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클라우드 상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클라우드 아키텍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드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 네, 몇 분 들어보셨어요? 자, 사이드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히 도식화를 해보면은 여기 호스트라고 돼 있죠. 호스트가 여러분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가 될 거예요. 서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프라이머리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블레이저 웹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이제 우리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거기는 이제 메인 프로세스에서 돌아가는 거고, 별도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마치 사이드카처럼, 오토바이 옆에 붙어 있는 사이드카처럼 별도의 프로세스가 돌아가서 거기서 어떤 그 원격 서비스의 프록시를 대신해 준다든가, 아니면 로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환경 구성 같은 것들을 해주고, 그 결과값들을 프라이머리 애플리케이션과 서로 그 결과값만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이 사이드카는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카는 프라이머리 애플리케이션하고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애플리케이션 내 애플리케이션이고, 얘는 별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전혀 두 개가 연관성은 없죠. 단지 결과값만 공유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인증 자체를 이 사이드카 패턴을 통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나 컨테이너를 통해서 그 사이드카 프로세스, 사이드카 컨테이너에서 인증을 진행을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의 그 요구사항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인증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요 인증 프로세스, 이 사이드카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을 해준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이 땡큐죠? 하고 바로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기존의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인증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애플리케이션 코드 베이스는 .NET이지만 아니면 자바지만 이 별도의 프로세스는 사이드카는 아예 새로운 언어가 돼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두 개가 독립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걸 고로 작성을 하든 자바로 작성을 하든 루비로 작성을 하든 내 원래 애플리케이션이 .NET 애플리케이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인증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토큰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코드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오스라는 빌트인 인증 시스템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오스를 애저 앱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애저 앱 서비스의 문서, 공식 문서에서 이제 갖고 온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앱 서비스 컴퓨터 VM이 있죠. 그러니까 앱 서비스가 돌아가는 호스트가 있어요. 호스트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있죠. 내 블레이저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미들웨어가 하나 있죠. 인증과 관련된 미들웨어가 별도의 프로세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라고 접근을 하면은 일단 이 미들웨어를 통해서 인증을 진행을 하고 인증된 결과, 즉 액세스 토큰을 애플리케이션에다 던져주는 거죠. 그럼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 토큰만 받아오고 토큰은 갖고 인증됐네? 이제 돌리고 인증 안 됐네? 그럼 다시 이제 인증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애저 컨테이너 앱입니다. 애저 컨테이너 앱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이드카로 이번에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인증 컨테이너, 미들웨어 컨테이너가 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저 컨테이너 앱은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컨테이너가 있을 거고 거기에 나는 이지오스를 적용시키겠어라고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 컨테이너 앱에서 요 인증과 관련된 미들웨어를 컨테이너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그레스를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기 전에 요 미들웨어를 한번 거치겠죠. 거치면서 여기서 인증과 관련된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메인 컨테이너와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애저 앱 서비스랑 컨테이너 앱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애저 파스에서는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쓸 수가 있어서 애저 파스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애저 앱 서비스가 있고 펑션 앱이 있고 컨테이너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애저 정적 웹 앱 이런 것들이 이제 애저 파스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여기서 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이지오스 기능을 몇 가지 마우스 버튼 몇 가지만 클릭하면은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애저 포탈에서 한 스크린샷을 한번 떼어봤어요. 요거는 컨테이너 앱과 관련된 이제 애저 포탈인데 애저 포탈로 들어가 보면은 왼쪽에 이제 오센티케이션이라는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찍고 들어가시면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이제 추가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보다 보면은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깃허브, 구글, 트위터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세팅된 프리디파인된 그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네이버나 카카오 쓰는데요. 하면은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보통 OAuth 프로바이더는 동시에 오픈 아이디 커넥트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오픈 아이디 커넥트 요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OAuth 프로바이더를 바로 여기다 내 애플리케이션에다 바로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엔트라 아이디,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하나만 넣을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구글 것도 넣고 싶고 애플 것도 넣고 싶어요. 그런다면은 저기 위에 이제 애드 프로바이더 있죠? 버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나는
그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걸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구글로 로그인 할 거야.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액세스 토큰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 액세스 토큰을 갖고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증, 이지오스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붙인 과정인데, 사실은 이거는 내 코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요 애플리케이션, 요 서비스에서 바로 붙여주는 요거고, 사이드카 그 패턴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은 인증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x-ms-로 시작하는 리퀘스트 헤더가 있어요. 걔네들이 추가가 됩니다. 요 헤더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토큰 값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값들 갖고 우리가 쭉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지오스의 장점은 굉장히 쉽게 코드 변경을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이드카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카 패턴으로 인증을 하고 그 결과값을 앱 전체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앱 전체에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는 개별 페이지별로 인증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앱 전체를 구현을 하든가, 아니면은 나는 특정 페이지만 보고 싶어,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 이지오스를 적용을 시켜도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애매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별 페이지에 적용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커스텀 코드를 이때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짝 데모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지오스는 클라이언트 프린시펄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AS4는 코어에서는 클레임스 프린시펄이라는 걸 쓰죠. 그 HTTP 컨텍스트 안에 보면은 HTTP 컨텍스트.user 보면 그게 이제 클레임스 프린시펄이라는 그 개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성격이 달라서 그 두 개를, 그러니까 그 이지오스의 결과로 날라오는 그 클라이언트 프린시펄 값을 클레임스 프린시펄 값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그 작업만 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페이지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에 데모를 보여드릴 거는 이 애저 파스에서 이지오스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앱 서비스와 컨테이너 앱, 그리고 정적 웹 앱, 펑션 앱, 이 네 가지인데, 블레이저 앱을 쓰기 때문에 펑션 앱에서는 이제 못 보여드리고 이 세 군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혹시 마이크를 안 써도 뒤에 다 들리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앱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죠? 앱 서비스가 하나 있고, 펑션 앱, 컨테이너 앱이 있고, 이제 정적 웹 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컨테이너 앱부터 볼게요. 자, 컨테이너 앱을 열어보면 여기 오센티케이션 보이시죠? 자, 뒤에 혹시 글씨 잘 보이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로 이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팅을 잠깐 볼게요. 일단은 인증을 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죠? 인증을 활성화 시켜놨고, 그 다음에 전체 앱에다가 인증을 걸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로그인이 아직 안 됐을 경우에는 302를 리다이렉션 시켜서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돌리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엔트라 아이디의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증을 보면은 저는 이제 요 엔트라 아이디, 요 spn.netconf라는 요 앱으로 지금 컨테이너 앱과 앱 서비스 두 개를 이제 볼 수 있게 해놨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이세요? 요거 /auth/login/aad 돼 있죠. 요게 엔트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엔드포인트는 제 애플리케이션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엔드포인트가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사이드카 패턴이 요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이드카 패턴에서, 사이드카 그 프로세스에서 요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주고, 일로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값을 콜백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도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PI 퍼미션을 보시면은,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와 관련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 오프라인 액세스, 오픈 아이디, 프로필, 요 네 가지가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쪽 엔트라
그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지금은 뭐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코프가 있죠. 스코프가 있어서 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로그인한 사람을 임퍼스네이션 해주는 그렇게 세팅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요런 세팅된 결과값이 여기 마니페스트에 가보시면은 쫙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쭉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쭉 해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임퍼스네이션 결과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어서 요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결국은 이렇게 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로 우리가 이제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열면은 저는 아까 앱 전체에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증을 하세요라고 나오죠. 바로 인증을 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저 1 해놓고 자, 인증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라고 나오죠. 제가 패스워드를 어딘가에다가 놨어요. 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제 앱으로 로그인 할 거야 라고 이제 나오고, 액셉트를 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보입니다. 쭉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쫙 보이죠? 그죠? 자, 애플리케이션이 보이는데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들이 다 이제 로그인하면 이렇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보이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청 헤더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쭉 보시면은 여기에 x-ms로 시작하는 헤더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시플 네임이 제 로그인한 유저, 그 다음에 IDP 보이죠? 프린시플 IDP,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로 간 거 보이죠?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요 클라이언트 프린시플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어쩌고저쩌고 시작하죠. 이거 되게 익숙하죠? 이게 이제 제이슨 웹 토큰이에요. 제이슨 웹 토큰이어서 요 제이슨 웹 토큰을 그럼 이제 디코딩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코딩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로 로그인했고,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롤 타입은 이렇게 돼 있고, 클레임들이 쫙 있어요. 이 클레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소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요 클레임들이 쭉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들을 쭉 보면은 이제 됩니다. 이제 요 내용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롤이 이제 8A로 시작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클레임 갖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다 됐어요. 저는 근데 지금 애저 컨테이너 앱 같은 경우는 앱 전체에다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 앱 대신에 앱 서비스를 한번 가볼게요. 자, 앱 서비스도 똑같이 오센티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이로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바꿔놨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번에 앱 서비스를 살짝 바꿔놨어요. 똑같이 인증을 해놨지만 아까는 컨테이너 앱을 여기서 전체 앱에다 다 걸어놨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요 앱 서비스에 올라간 블레이저 앱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증을 하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인증을 하지 않아도 보이죠? 자, 인증을 하지 않아도 보이긴 하지만 여기 내용이 쭉 내려가 보시면은 x-ms로 시작하는 토큰이 없어요. 그렇죠?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볼까요? 이 카운터 찍어볼까요? 401 에러 떴죠. 개별 페이지로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개별 페이지로. 아까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개별 페이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웨더도 401 어너스라이즈가 됐죠.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맨 첫 페이지 여기는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게 이제 코드를 보면은, 자, 코드를 보면은 홈에 이제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해놨어요. 웨더에는 이렇게 이지오스로 인증을 한 어트리뷰트를 걸어놨죠. 그러면은 이지오스로 인증을 하면은 웨더 페이지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 페이지는 이번에는 롤 기반으로 걸어놨습니다. 롤 기반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롤, 요게 있으면은 요 페이지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authorize라고 하는 사실은 아까 이지오스로 하면은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개별 페이지를 그래듈러하게 그 컨트롤 하고 싶다면은 요거를 구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그 인증을 구현할 때 서비스에 오센티케이션이랑 오토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하죠. 그럴 때 저는 이지오스 핸들러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걸 추가를 하면은 이제 핸들러 안에서 여기 이제 요 핸들러를 추가를 한다고 돼 있죠. 요 핸들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MS 클라이언트 프린시펄 값. 아까 이제 그 로그인 했을 때 봤던 그 JWT 토큰을 갖고 와요. 그게 이제 이미 이제 인코딩이 된 거기 때문에 64 그 인코딩이 된 거기 때문에 베이스 64로 그거를 이제 해서 그 클레임스 프린시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클레임스 프린시펄로 바꾼 다음에 걔를 HTTP 컨텍스트에 유저 여기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프린시펄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 인식할 수 있는 그 클레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 페이지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주느냐? 어떻게 바꿔주냐? 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JWT 토큰을 갖고 오는데 지금 사실 롤은 여기서 그 여기 로그인 컨테이너 로그인이 돼 있죠. 자, 롤을 쫙 보시면은 여기에 롤스로 돼 있잖아요. 이게 표준 그 클레임에 JWT 토큰에 있는 표준 클레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어떤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요 이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로 바꿔줘야 돼요. 이 바꿔주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롤이라는 걸 갖고 와서 이거를 똑같은 값을 쓰는데 이름만 이제 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준 다음에 그 클레임을 이 클레임스 아이덴티티랑 집어넣어서 클레임스 프린시펄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면 ASP.NET 코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는 인증 그 클라이언트 프린시펄로 갖고 온 그 요청 헤더에 있는 거를 클레임스 프린시펄로 바꿔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앱 서비스를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X-MS 프린시펄, 이제 클라이언트 프린시펄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됐죠? 자,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이제 XMS 클라이언트 프린시펄이 이제는 보이죠? 요 이제 이 JWT 토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쭉 이제 됩니다. 아까 로그인하기 전에 요 두 개가 401 어너스라이즈가 붙었었어요. 그쵸? 자, 매더 볼까요? 자, 이제는 보이죠? 그쵸? 이제는 보입니다. 자, 카운터 볼까요? 403이죠? 그죠? 아까는 401이었는데 지금 403이에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요 페이지를 볼 권한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클라이언트 프린시펄의 롤을 보면은 BA16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지금 제가 로그인한 롤은 저거예요. 근데 다시 코드로 가보면은 여기에 카운터를 보면은 권한이 4B로 시작하는 게 돼 있죠. 즉 권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이제 끄고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제 다시 로그인을 안 한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401이죠? 그럼 여기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로그인을 유저가 아니라, 자, 어드민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드민 1, 잠깐만요. 여기서 보자. 자, 이번에는 어드민 1으로 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1으로 해서 로그인을 했어요. 자, 또 이제 하라고 나옵니다. 자, 억셉트 했죠. 자, 어드민 1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쭉 내려보면은 이번에는 롤 값이 4B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카운터에서 이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즉 제가 이제 이걸로 보여드린 이유는 분명히 x-ms- 클라이언트 프린시펄이라고 되어 있는 값은 요거를 인식을 못하지만 그거를 클레임스 프린시펄로 바꿔주는 커스텀 코드를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에 구현을 하면은 이제는 각각 개별 페이지별로 권한을 부여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자, 여기서 저 이제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정적 웹앱이 있는데 정적 웹앱은 또 달라요. 정적 웹앱은 또 달라서 이제 똑같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웹 어셈블리라서 순수하게 이제 그 클라이언트 땅에서 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서버랑 인터랙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기본적으로 뭔가 XMS 프린시펄이 보여요. 여기 어디 갔지? 여기 XMS 클라이언트 프린시펄 아이디랑 이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노니머스가 돼 있고 에저 스타틱 웹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프린시펄 자체는 없어요. 그죠? 자체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쭉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드민 상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쭉 나옵니다. 로그인을 해서 그 결과 값이 맨 마지막에 보면 클라이언트 프린시펄 값이 다르죠. 정적 웹앱은 또 달라요. 굉장히 정보가 적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요 이메일 주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이메일 주소를 갖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받아오고 난 다음에 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정적 웹앱에서는 좀 요 부분이 다르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모는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시간이 이제 저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했던 내용들은 맨 처음에 오센티케이션 그리고 오토라이제이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의 그 인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오스 인증 방식이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그 오오스 방식을 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적용을 시키려면은 어떤 클라우드 아키텍처 패턴을 사용을 했는지 여기서 사이드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드카 패턴이 어떻게 애저 클라우드의 이지오스로 적용이 됐는지를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이지오스가 애저의 파스, 앱 서비스와 컨테이너 앱 그리고 정적 웹앱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데모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을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QR코드 4개 보이시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앱 서비스에 이지오스를 적용하는 방법, 두 번째 게 애저의 컨테이너 앱에 이지오스를 적용하는 방법, 세 번째 게 애저 정적 웹앱에 이지오스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하려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실제로 데모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 코드니까 꼭 깃허브에 올라가셔서 해보시고 이거를 한번 이제 설치를 해보시고 이 세 가지를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은 모두 .NET 9으로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NET 9에서 신규로 적용된 그 기능들도 코드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꼭 한번 .NET 9 SDK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시고 애플리케이션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재미가 없었거나 너무 완벽했거나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UUID로만 해왔어요. 그게 이제 그 엔트라 아이디에서 그룹 아이디를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마다 그건 적용이 다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그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그 유즈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안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하면은 쉽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유저, 어드민 아니면 무슨 뭐 에디터 이런 매니저 이런 식으로 해서 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딱 돼 있으면은 그 값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엔트라 아이디 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인가를 분리해서 서비스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가를 분리한다고요? 인증만 저 서비스 이용하고 네. 인가는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다른 위치에 보관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부여한 방식대로 조작하게 하고 싶다.
지금 질문이 인가를 어떻게 지금 인증과 인가가 동시에 돼 있는데 인가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지오스 자체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커스텀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커스텀 코드에 그 핸들러가 있었잖아요. 제가 했던 거. 그런 식으로 핸들러를 중간에 미들웨어를 이제 구현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별도의 인가와 관련된 어딘가의 API를 통해서 그 롤 같은 것들을 거기서 받아와서 그거를 클레임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하시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밖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저를 멱살을 붙잡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